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네. 지금 소개받은 이광호고요. 저는 원래 간호학을 전공했거나 성교육 쪽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문과예요, 국문과. 여기 국문과 다녔어요. 국문과 나와서 박사했으니까 어느 과 가서 선생했을까요? 네, 국문과 가서 했겠죠. 그래서 국문과 가서 한 2년 정도 학생들 가르쳤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 국어 들어요? 네, 그런 거 내가 많이 강의했어요. 네, 대학 국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들려요? 예. 제가 국문과에서 대학 국어 같은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국문과 학생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단과대 학생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지각 결석하는 여학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각 결석하는 여학생들이 좀 많아서 지각 결석을 여자애가 너무 많이 해. 남자애들 군대 영장 나오면은 그냥 인생 포기하고 대충 수업 듣다가 그냥 군대 가버리는 수준으로 지각 결석을 해가지고 기말에 그냥 한 명씩 불렀어요. D나 F 주고 한 학기 끝내도 되는데 한 명씩 연구실로 좀 불러가지고 왜 지각 결석이 많냐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몸이 아프다는 애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19살짜리 20살짜리 여자애가 1년 내내 몸이 아프냐고 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생리가 어떻고 너는 한 달 내내 생기만 하냐고 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때 이제 2, 3학년쯤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6개월 전, 1년 전에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혈이 멈추지 않고 갈수록 좀 몸이 망가져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하기가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야,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여학생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로. 니네 엄마가 이거 아냐고. 엄마가 알까 모를까? 몰라. 아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 그런 게 이제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소리가 나네. 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도대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오는 수준의 여학생들조차도 임신 낙태에 이렇게 많이 노출돼 있다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그때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전공하고 상관없이 국어 문법론이었던 제 전공하고 상관없이 미디어하고 성교육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학습시켜준 이 대중문화라든가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이 잘못된 성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구점을 가지고 한 5, 6년 전부터 이쪽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이야기는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핵심 내용은 이제 생명과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전혀 새로운 얘기를 좀 듣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성과 생명의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여중생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총국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 위로 헐렁한 체육복을 입은 여학생.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습니다. 통증이 심한 듯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잠시 후 중학교 2학년인 13살 김모양은 15층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는 아이를 여러 차례 찌릅니다. 밖에 부모도 알 수 있고 하니까 애가 우는 것 같다. 애가 우니까 그냥 자기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했답니다. 김양은 아이의 시신을 택배 상자에 몰래 담아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화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아파트 난간과 외벽, 화단 곳곳에 온통 핏자국입니다. 시신은 다음날 아침 이웃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매가 나오더라고. 그냥 무서워 힘들 같다. 아이 아빠는 고등학교 2학년 18살 이모군. 둘은 지난해 9월 스마트폰 게임 채팅을 통해 만났습니다. 김양의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맞벌이로 바쁜 부모도 학교 교사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김양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고 이군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JTBC. 예,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 여중생
개인만 겪는 고립된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 더 큰 문제죠.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10대 청소년들의 임신 낙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예, 따지고 보면 이거 10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20대 대학생인 여러분들도 똑같은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임신하고 낙태한 후에 그냥 그거 감추고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대생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1차적인 원인은 뭘까요? 성관계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이 첫 성관계를 몇 살에 시작하는지 한번 우리 좀 통계를 보도록 합시다. 실제 조사 결과 청소년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는 연령은 이제 14.2세입니다. 뭐 2006년도에 뭐 이런 거고, 2010년도에는 우리 13.6세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하고 있죠? 네. 놀라운 일인데, 모든 청소년이 다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중학생 정도는 한 10% 정도, 고등학교 가면은 한 15%, 20%, 그리고 뭐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2배로 뛰어서 30, 40%로 늘어납니다. 예.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생하는 10대 청소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살 김모양은 최근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10대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2006년 1,400여 건에서 2008년에는 3,3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무허가 시술을 통한 분만과 낙태까지 합치면 10대 임신은 최소 10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빨리 성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병리 현상이에요. 성이 개방화됐다고 하는 유럽 사회도 우리보다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네덜란드 사회 청소년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18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뭐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낮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미성년자가 한 해 얼마나 출산하는지 아까 자료를 보면 심평원 자료만 봐도 2008년에 3,300건이죠. 제가 이거 뭐 아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심평원 자료는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대요. 실제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배 정도 더 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중생, 여고생이 한 해 낳는 애만 3,000명, 4,000명이면 낙태는 이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겠죠. 예.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고3 여학생이 수능 시험을 마친 뒤 낙태 수술을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유덕기 기자. 이거 2012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죠. 수능 끝나고 한두 주는요, 고3 여자애들 밀린 낙태하는 시즌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TV라는 매체가 이거 잘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과 실제 세상이 극명하게 다르죠.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난 거 보세요. 미디어가 보도해주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 성의 문제도 이런데 미디어가 잘 반영해주지 않으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조차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임신, 낙태, 미혼모, 영아유기, 영아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게 인간의 성적 본능만의 결과인가요? 인간의 성적 본능만의 결과면은 모든 역사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으면은 인간 성적의 본능적인 결과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현대 사회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이거 뭘까요, 이거? 결코 본능만의 결과가 아니라 이거는 암묵적이고 거시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라고 저는 좀 보는 입장이에요. 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뭔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 교육을 배운다는 의식조차 없이 받은 세대는 성관계라는 문턱을 너무도 쉽게 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이거 알아봐야 돼요. 그 암묵적인 교육이 뭐냐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성관계 하라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뭐였는지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저는 첫째를 요거라고 봐요. 문화산업과 방송산업이 매스미디어로 확산시키는 대중문화가 첫째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 뮤직비디오 이런 거 누가 만들죠?
나 어른이지만 뭐 뮤직비디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어요? 방송사에서 직접 만드나요? 기획사, 연예기획사에서 만들죠. 뭐 대표적으로 SM, YG, JYP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근데 기업이기 때문에 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합니까? 이윤, 돈.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해내는 문화상품 안에 엄청나게 강한 성적 자극을 코드화해가지고 집어넣겠죠. 그 문화상품, 노래 누가 다 소비합니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다 퍼먹는 거죠. 네. 그 가수가 좋고 노래가 좋고 해가지고 뭐 그 노래 따라 부르고 춤 따라 춘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노래 안에 들어있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이 무의식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그것이 나중에 연애를 할 때라든가 성적 행동의 무의식적 각본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성관계라는 문턱을 좀 쉽게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확산되는 포르노그래피인데요. 요거 이제 첫 번째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는 지금 뭐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실험해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매해 3월달 뭐 대학생 신입생 수업에 들어가면 수업 소개를 한 다음에 종이 A4 용지 반짝 찢어주고 뭐 적으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낭만적인 첫 키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 계절, 장소, 시간, 분위기 딱 시간 5분 줘요. 그리고 한 명씩 다 발표시켜요. 네, 그러면 여학생들의 70%가 뭐라고 적는지 알아요? 눈 내리는 날 밤 가로등 불빛 밑에서 해야 된대. 놀라워. 자기들이 발표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네. 남자애들은 골목길에서 해야 되는데 남자애들 60%는 골목길이에요. 자, 이거 암기 과목으로 배웠어요? 아니죠. 근데 왜 이 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드라마. 어려서부터 일상적으로 내가 봐온 어떤 영상 매체가 나한테 암묵적인 교육을 계속 시킨 거예요.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내 무의식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때 깨닫는 거죠. 야, 내 무의식에 차곡차곡 들어가 쌓인 게 나도 모르게 나를 조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누굽니까? 싸이. 노래는요? 강남스타일.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핵심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제가 뭐 기회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성교육을 한번 해볼 일이 있었는데 요거 보여주고 나서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이거 초6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초6 남자애들 200명이 뭐라는지 알아요? 막 박수 치면서 그거야! 뭐 그거야! 애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죠. 자, 이 의미,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하는 의미, 이 의미는 이 무의식적인 맥락을 통해서 형성돼요. 의미라는 건 맥락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데 이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어떤 맥락을 형성시켜놨는지 좀 보기로 합시다. 자, 현아가 춤추는데 옆에 육구 보여요? 여러분 육구 뭔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초6 애들이 저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초6 애들이 육구 저렇게 빨간 표시해 주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초6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육구 뭡니까? 여학생들도 다 아는 육구 이거죠? 포르노그래피에 나오는 변태적인 성행위 자세가 육구예요. 자, 강남스타일의 이 육구 기호가 우연히 들어갔을까요? 고의적으로 들어갔을까요? 고의적으로 들어간 거죠. 얘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드래곤이죠? 지드래곤이 한 몇 년 전에 공연에 나와가지고 육구 이름표 이렇게 붙이고 나왔어요. 이때 엄청나게 강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있었어요. 비난만 많이 받았지 저 YG 엔터테인먼트가 청소년 대상으로 저런 음란 마케팅 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난만 많이 받았지 뭐 영업 정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벌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남스타일 만들 때 또 집어넣은 거죠. 뭐 너네 비난하려면 비난해라. 우리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업 활동을 비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I love sex 이름표를 붙이고 있죠. 뭐 지드래곤은 누구한테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청소년들한테 인기 많아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살짝 제정신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북한군이 왜 못 내려와? 중2 때문에 못 내려와요. 살짝 제정신이 아닌데 그 나이 때가 그 제정신이 아닌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 팬클럽 애들이 I love 섹스 이름표를 GD 오빠가 붙이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는 내 한 몸 GD 오빠한테 바치겠다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거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마케팅을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중파 방송 나와서 이렇게 육구춤 추는 연예인도 있어요. 얼굴 보니까 누구예요? 예, 여러분이 다 아는 그분인 거죠. 예, 정상적인 어떤 문화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자, 69기호 밑에서 현아가 춤을 추는데 무슨 춤을 춥니까? 예, 섹시 봉춤. 봉춤은 원래 누가 추는 춤이에요? 그렇죠. 예. 봉춤은 원래 이런 분들이 추는 춤이죠? 예, 봉춤은 원래 이런 분들이 추는 춤이에요. 예, 섹스 산업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춤이다. 자, 69기호 밑에서 현아가 봉춤을 추고 싸이하고 현아가 뭐 지하철에서 뭔가에 홀린 듯이 얘네들이 만나면서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합니다. 얘네 지하철에서 만났으니까 지하철 타고 종점까지 가자는 거예요? 아니죠. 자,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의 의미는 뭡니까? 다 아는 거 뭐예요? 원나잇 스탠드예요. 하룻밤 성관계. 자, 싸이가 자기가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했어요. 강남스타일은 자기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든 노래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건전한 노래 많이 불렀다는 거야. 챔피언 같은 거.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싸이의 초심을 확인할 수 있는 노래가 뭡니까? 그렇죠. 새. 새 왜 만들었어요? 또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지 뭐. 맨날 술 먹고 여자 못 모시고 세뇌가지고 남자애들끼리 아침 7시에 설렁탕 집에 앉아가지고 얼굴에 기름 껴가지고 오늘 또 이러네. 동 트는 거 쳐다보면서 막 올라 그러고 그 하얀 말과 설렁탕 국물에 우리의 얼굴이 떠다닐 때 야 우리 이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 대체. 우리 이제 이러지 말자. 그러다 그날 저녁 때문에 또 모여가지고 또 놀다가 또 그렇게 돼. 그러다가 그냥 쓴 거예요. 아주 세뇌가지고. 예, 본인이 직접 증언하고 있죠. 싸이는 처음 만난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하룻밤 자는 거, 그 원나잇 스탠드에 대해서 윤리적 저항감이 별로 없어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고, 뭐 서울 강남 쪽에서 태어나서 아마 청소년 시절부터 클럽 문화를 자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를 욕망의 일회용품으로 소비하고 버리는 그 원나잇 같은 관계에 뭐 부도덕한 생각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만든 노래에는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강남스타일은 이런 노래인데 우리 전 국민이 다 좋아했어요. 뭐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선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인기 있었죠? 외국에서 인기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안해동을 했던 거예요. 갑자기 국위선양한다고 뭐 이러니까. 예.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깐난에 유모차에 있는 깐난에까지 엄마가 스마트폰 줘가지고 강남스타일 다 봤고요. 이거 뭐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다 모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도 다 했죠? 네, 다 했어 이거. 네, 초등학교 여학생이 어린이가 봉춤을 수준급으로 추죠. 네. 네, 봉 때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못 출 줄 알았는데 뭐 애들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학교 가로수를 봉대 삼아가지고 뭐 춤을 춰. 그리고 저런 댄스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방송 댄스 학원 가면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스포츠 댄스 그러면 다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상식이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엄마가 뭐 직접 찍어가지고 우리 딸 예쁘죠 그러고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제가 구했겠죠. 이 두 가지 동영상은요 소아 성애자를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나라는 누가 하고 있다? 교육자나 부모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뭔가 뭐 학교 학예회 다 이거가 했어요. 다 이거. 예.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네. 이건 고등학생.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분명한 모습들이고요. 예, 그리고 초등학생 딸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뭐 이렇게 옷을 벗는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 뭐 잘했다고 스마트폰으로 막 촬영을 해주는 게 우리 어머니들 또 모습이에요. 자, 어린이들은요, 아직 사리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 반응을 살피면서 윤리관이나 도덕관을 형성합니다. 근데 부모와 교육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시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환경에서 어떤 교육적 개입도 받지 못하고 큰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원나잇 스탠드를 자연스러운 놀이 문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교육자나 부모들이 식별해가지고 알려주지 않으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싸이가 또 워낙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은 싸이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광고 중에 뭐 이런 광고가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 광고, 배꼽 빠지는 싸이 화장품 광고 요즘 화제라지요. 저는 TV에서 몇 번 싸이 화장품 광고를 봤는데 시리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싸이가 말하는 선수학개론 자자 남자분들 주목 잘 보고 저도 많이 배워야겠는데요. 싸이 화장품 광고는 역시 다르네요. 남자도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느끼네요. 성공한 광고죠? 내용이 뭔가 한번 볼까요? 얘네 지금 뭐 하는 건지 아니? 니네 꼬시려고 준비 중이야. 근데 왜? 너한테만 안 가는 걸까? 응? 그래서 형이 만들었다. 이만큼 짜서 원을 그리듯 문지른다. 모든 여자는 네가 다 접수한다. 맨을 맨답게. 맨스마우. 싸이 에너지 팩토리. 네. 화장품 바르고 뭐 하라? 원나잇 해라 뭐 이런 거죠. 네. 밑 빠진 독에 술 붓기. 술 붓기. 돌겠지? 그래서 형이 만들었다. 돌지 마. 콩만큼 짜서 원을 그리듯 문지른다. 여자가 먼저 달아오른다. 맨을 맨답게. 맨스마우. 싸이 에너지 팩토리. 이것도 뭐 화장품 바르고 원나잇 하라는 거죠. 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 뭔가 보여줘야지. 아, 그래? 그래서 형이 알려줄게. 귀여라. 바짝 힘이 들어간 두 손가락을 세운다. 콩만큼 짜서 원을 그리듯 문지른다. 불장난을 시작한다. 맨을 맨답게. 맨스마우. 싸이 에너지 팩토리. 이건 뭐 여친하고 모텔 가가지고 뭐 섹스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광고가 나와서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배경은 뭘까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의 심층 주제의식이라든가 싸이의 인생관이 원나잇 스탠드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요. 뭐 애들 볼까 두렵다 뭐 이런 생각 하겠지만 뭐 이미 애들은 다 본 거죠. 네. 매체라는 게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나이 또래 애들한테 더 밀착돼 있으니까. 자,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싸이는 꾸준히 뭐 이렇게 쾌락과 욕망을 여과 없이 노래했어요. 뭐 새 강남 스타일만이 아니죠.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 네, 노래 자체가 뭐 원나잇 스탠드예요. 2006년에 나온 원 인스턴트라는 노래인데요. 동의하면 O, 아니면 X, 원하는 건 하나, SEX, 오늘이 지나면 뭐 이젠 남이야. 뭐 이런 류의 노래들 꾸준히
뭐 초지일관 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예, 초지일관. 예. 뭐 이쪽으로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뭐 성공한 거예요. 뭐 저는 그거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자, 이렇게 원나잇 스탠드로 대표되는 쾌락 중심적 성문화는 싸이만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중문화의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예. 원나잇 스탠드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남녀가 딱 만나자마자 반해서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룻밤을 하고 아침에 헤어지는 그 하룻밤의 얘기를 이제 2시간으로 푸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본 적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네,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항상 나쁜 파티라고 해가지고 공연하죠. 뭐 해마다 뭐 하는 저런 컨셉들이에요. 예. 섹스 게임이라고 붙잖아요. 일찍 발매하면서 제목이 게임이다, 섹스 게임이다. 이름도 너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해줘도 돼요. 네, 박진영 씨는 평생을 저 생각을 갖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분이 만든 노래에 심층을 흐르는 주제의식은 대체로 섹스 이퀄 게임이라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저분이 20년 가까이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고, 저분의 노래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듣고 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 섹스 이퀄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옳겠죠? 예, 뭐 그게 이제 우리 문화예요. 예. 그런 제목 없어 포스터에서 몇 번 봤어요. 이거 뭐 오히려 가장 잘 될 줄 알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모든 앨범 중에 한 20개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원투의 집이에요. 원투? 제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전곡을 작사했고 편곡을 다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돼요. 이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는 클럽 문화가 이렇게 확산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중문화 제작자들의 상당수가 클럽에서 놀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TV를 통해서 클럽 문화를 확산한 결과 어떻게 된 거죠? 지금은 클럽 음악이 아니면은 뭐 인기가 없어. 그 정도로 이제 문화가 그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문화상품 제작자들의 상당수가 클럽에서 놀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노래의 심층에는 대체로 원나잇 스탠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화가 한 20년 가까이 거의 견제도 비판도 받지 않고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체로 이 환경에서 큰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를 별로 안 했고 교육적 개입도 거의 없었죠. 심지어 국가까지 나서 지금 한류라고 막 칭송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죠. 자, 근데 이렇게 뭐 섹스 중심의 성문화가 이렇게 노골적인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헬로 비너스 알아요 이거? 네, 헬로 비너스 뮤직비디오 차 마실래? 이거 좀 지금 뭐 볼 거니까 이게 차 마실래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서울대생이고 똑똑하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차 마실래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면서 뮤직비디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만난 너와의
약을 타요, 또 약을 또. 또 뭔 얘기일까 저거 도대체. 되게 흐뭇해하죠? 네. 또 약 타. 자, 이거 차 마실래의 의미가 뭐예요? 네. 뭐죠? 뭐죠? 성관계 하자 이거죠? 네. 맞잖아. 뭐 다른 의미 없죠 이거? 네. 예쁘게 생긴 여자애들 6명이 나와가지고 결국에 하는 행동은 뭐예요? 남자친구한테 성관계 해달라고 애걸복걸 간청 애원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약을 타먹여가지고 결국에는 성관계에 성공하는 그런 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게. 예. 예, 잘 보세요 지금 연애의 완성은 MT. 만난 지 100일 이전에 성관계는 기본이다 라는 게 이 시대의 암묵적 전제예요. 이 시대의 암묵적 전제야. 성관계 없으면 연애가 성립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죠 지금. 틀림없는 이 시대 문화적 전제 안에서 이 문화상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도입부는 만난 지 100일째가 됐는데 성관계가 없음을 여자애가 아주 가슴 깊이 한탄을 하는 게 도입부예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교묘한 성관계 제의와 치밀한 성관계 유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약까지 제조해가지고 타서 먹여. 그 다음에 마무리는 성관계 성공. 아주 흐뭇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심리적 무방비 상태에서 계속 즐기게 되면 성관계는 가벼운 행위예요. 남녀가 함께 차 마시는 정도의 가벼운 행위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성관계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예요. 이게 이제 성관계를 재미있게 강요하는 문화고 연예기획사와 미디어가 합작해서 만드는 쾌락 중심적인 성문화예요. 이게 하나의 연관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미디어 환경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세뇌를 당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천만한 문화상품이 전체 등급이에요. 전체 등급. 유치원생도 다 봐도 되는 전체 등급입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파스텔 톤의 아주 동화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출연하는 여자애들 6명도 하나같이 다 귀엽고 예쁘기 때문에 초등학교 여자애들도 이거 몇 번만 보면은 이거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 6명 여자애들은 여성의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의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내면화한 여성 캐릭터 6명이 노래를 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해요, 이거. 여자애들한테 무의식에 계속 들어가면은 여자가 나중에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배반하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래들이 뭐 대구시 대한민국 청소년 UCC 캠프 대회를 했는데 얘네들이 여기 초대받은 거야. 네, 여기 청소년 UCC 캠프 대회 가서 이제 이 노래를 또 하는 거죠. 이거 교육청이나 교육자들이 걸렀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도 안 걸러요. 보세요, 한번. 자, 이거 잘 보세요. 교육이 이런 왜곡된 문화를 견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권장해 주고 조장해 주는 거죠. 교육자조차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서 쾌락과 재미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미디어 문화가 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우리 세종대왕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지랄을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뭐 강의하다 욕하면 좀 그래서 꼭 욕이 필요하면 대왕님을 전 좀 모시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대왕님 얘기가 참 맞고, 자, 이게 연애하면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심는 강력한 교육의 구조가 미디어 환경 안에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지금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암묵적인 성교육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TV라는 매체는요, 불특정 다수한테 특정 내용을 막 난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녔던 포스팅이에요. 평균 연애에서 4.2에 첫 키스 나이 18.2세, 첫 키스까지의 시간 6.7일, 첫 경험 나이 19.4세, 잠자리까지의 시간 29.3일, 대한민국 평균 미달인 녀석들 반성해라. 그러더니 뭐 나도 시발 뭐 올해 안에는 몇 개는 해야겠다. 다 합격. 이거 반성 중. 공유가 838건, 좋아요가 24,553건인 거죠. 예, 이거 뭐 거의 적반하장이에요, 이거에. 나쁜 짓을 하는 건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어린이와 이 청소년들에게 성관계 하라고 아주 교육을 시키는 거시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두 번째가 이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퍼지는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대한민국은요, 가정집 안방에까지 인터넷이, 초고속 인터넷이 다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유일 국가예요. 자, 이 초고속 인터넷을 타고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동 포르노그래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포르노그래피가 한 나라에 모여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변환된 다음에 빛의 속도로 유통되고 있는 전 세계 유일 국가예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큰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포르노를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증거가 있느냐? 증거 다 있어요. 포르노 산업 1인당 매출 1위 국가는 한국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올 정도. 왜 그런 거죠? 이거 초고속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국 BBC에서도요,
잘 보시면 영국 BBC에서도 정욕 부분에 관해서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이다. 영국 BBC 방송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섹스 산업에 돈을 많이 쓰는 정력의 나라로 선정했다. 예. 뭐 BBC에서 허튼 말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을 광해 임금님이 보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난 이 말 할 것 같아. 예. 정말 우리가 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로 포르노를 소비할까요? 이 정도로 소비해. 포르노 제작업자가 저작권 소송을 걸 정도로 소비합니다.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 일도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뭐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르노그래피 접근성이 워낙에 좋으니까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무방비로 여기에 노출됩니다. 강남 지역, 서울 강남 지역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이 지난해 11월 수학여행에 가서 포르노에 나오는 성행위 장면을 재현하며 놀았다. 배우들의 동작, 표정, 신음까지 따라하는 모습을 같은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놀았다는 것. 예. 포르노그래피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포르노그래피 접근성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포르노그래피 합법화된 미국, 유럽도 포르노 다 볼 수 있지만 그거 보려면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포르노샵에 가서 성인 인증해가지고 DVD나 CD를 사서 봐야 돼. 그럼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또. 얼마나 번거로워.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클릭 두세 번만 하면 다 몇 기가 다운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한테까지 이 무방비로 다 노출됩니다, 지금. 최진이 만난 수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음란 영상물을 보고 따라하기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야동 보는 애 많아요. 맞아요. 그런 애 많아요. 너무 야하다 그래요. 맞아요. 원래 막 잘난 척해요. 맞아요. 보면 자기 그거 같다고 어쨌잖아요. 맞아요. 막 뉴스 더 시간이라고 막 그런 거 보면 야한 동영상 쇼칭 야동의 뜻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초등생의 답변은 거침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재미있고 멋있는 놀이쯤으로 생각한다는 친구들도 있다고 전합니다. 여자가 남자 하는 거 강제로 보기 진짜 하고 싶다고. 그거 보고 멋있다 그래? 네. 섹스 같은 걸 보면서 자기 이름을 해보고 싶다고 하고 해볼까라는 형도 있고 진짜 해본 형 있어요. 그 형 그러니까 지금 초딩만 이렇게 크고 있는 게 아닌 거죠. 15년, 10년 전부터 초딩들 다 이렇게 컸고 걔네들이 지금 다 대학생 돼 있고 청년 돼 있는 거예요. 매체가 이 디지털 매스미디어 매체가 포르노를 급격하게 확산시켜 놓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나 사회적 대응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포르노그래피에 이렇게 무방비로 뚫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대중문화와 포르노그래피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포르노그래피를 잘 보세요 한번.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이건 막장이란 말도 아까울 정도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공중파 방송을 봐도요.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포르노그래피 재미있게 봤고 그것 따라서 뮤직비디오 만들었다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방송이 없어요. 미국에서 이랬다가 그 방송사 문 닫아야 돼요. 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처음에 기획사가 뮤직비디오 포르노 모방해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기획사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비난받고 질타받을까 봐요. 근데 그렇게 만든 노래가 비난과 질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인기와 돈을 갖고 왔고 국가까지 나서서 한류라고 칭송해주고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계속 기획사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갈수록 기획사가 대범해지고 당당해진 거예요. 뭐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방송사, 뭐 기획사, 국가 다 잘못했지만 더 큰 잘못은 지성인들이 문제예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더라도 올 때까지 아무 손을 쓰지 않은 거죠. 포르노그래피가 이처럼 야동이라고 귀엽고 예쁜 이름을 가지면요. 오락물로 둔갑을 해버리면서 이거 보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그냥 희석돼 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내용이 정말 저희끼리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서 보는 그 영화 내에서 어떤 배우가 정말 최고인 것 같다. 이런 정도? 아, 왜 배우를 배워? 한국 배우에 대해서? 아니 제목이 아예 배우 이름이던데요? 아, 정말 배우 이름 같구나. 어느 나라 거였어요? 일본. 일본. 소라?
네,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죠, 그렇죠? 뚜껑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트방 되게 여러 개 있어요. 멤버 7명만 있는 방, 가장 친한 매니저 1명이 더 들어있는 방, 팀장님까지 들어있는 방, 실장님까지 들어있는 방. 멤버들도 있는 단체방에 사진이나 이런 거 재밌는 거 또 있는 거 다 올리고 뭐 해요? 네,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미 다 삭제되거나 그래서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단체 카톡방에 가장 먼저 그 아이들이 올라와서 공유가 그 홍익인간의 마음은 뭘까요? 저희 멤버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멤버의 어머니가 구매다가 항상 모든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협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포르노는 음란물이 아니에요. 그냥 오락물이에요. 누구나 다 봐도 되는 오락물. 그 암묵적 정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락물로서의 포르노그래피를 연예기획사에서 놓치지 않는 거죠. 포르노그래피를 계속 모방하는 방식으로 문화상품을 제작해요. 이거 뭡니까? 아니 뭐냐고요 이거. 젠틀맨이잖아요, 젠틀맨. 예. 예. 뭐 강남스타일 때도 어떤 견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위선양하고 잘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예기획사의 상당수가 포르노그래피를 모방해가지고 뮤직비디오 제작하고 청소년 대상 섹스 마케팅을 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국위선양, 한류라는 이름을 붙이고 국가까지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과 지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예. 역사의 중요성이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등,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며 가수 사이의 신곡 젠틀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시건방 춤 이거에 대해서 최초의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남의 창의력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범적인 사례 얼마든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저쪽을 든다는 건 상당히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죠. 네. 오빤 강남스타. 이거 뭐죠? 대통령 취임식 식전 행사 때 강남스타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지성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걸 한 거죠. 저 행사에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수만, 양현석의 YG가 전국 경제인연합회 멤버가 됐어요. 한류 세계화를 주도하는 SM과 YG가 국내 주요 대기업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대 규모로 뭔가 성에 대해서 왜곡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국가가 지금. 그리고 또 뭐 K-팝 유럽에서 왜 떴나? 폭력, 섹스, 마약이 없는 청적 음악이니까 뭐 이런 연구서가 나와요. 근데 K-팝은 제가 연구를 상당히 코드 분석을 많이 했는데 K-팝의 핵심 주제는 폭력, 섹스, 마약이거든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근데 어떻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좀 알 수가 없어요.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은 그냥 믿는 거예요. 뭘 제대로 모르니까 신문이 얘기해 주는 대로 이제 믿는 거죠. 예, 상당히 큰 문제예요.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시면 이 신문 기사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전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언론이 제 기능을 안 하니까 국민이 지금 많이 속아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 살 것이다. 저는 이거 70, 80년대나 적용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시대에 이게 더 마음에 좀 와닿게 됩니다. 정부, 업계, 언론, 학자까지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실을 알 길이 없어요. 속아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미국의 석학 촘스키는 조작된 동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 지식인은 조작된 동의의 배달부다. 지식인의 역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권력에 잡혀 그러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게 2010년대 대한민국에 맞아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 대중문화와 포르노그래피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배운다는 의식조차 없이 쾌락 중심적으로 왜곡된 성을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하는 세대인 거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학습 기제는 뭘까요? 모방이에요. 모방. 보는 거는 즉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교육적 개입이나 윤리적 개입이 없는 한 내가 빈번하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청소년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현격하게 떨어졌죠? 동시에 우리 사회에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14.2세, 13.6세 때부터 우리 성관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건 대한민국 전 국민 중에 성관계를 하고 있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저출산국.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관계 연령이 이렇게 낮아지고 성관계하는 사람이 많은 현상과 함께 이게 같이 나타났다면 이 중간에 있는 건 뭘까요? 낙태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낙태예요.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간 낙태 건수는 34만 건.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 낙태 건수는 이보다 1.5배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로 죽는 태아가 더 많다는 겁니다. 2005년에 나오는 200곳 정도를 조사한 거예요. 지금 통계로 34만 건 하는 것은 줄여서 최소치예요. 최소치.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네, 제가 이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한 100만 건쯤 된다는 게 100만 건. 네, 100만 건 너무 큰 수치죠, 이거. 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여자가 몇 명일까요, 거기? 2,500만. 초등학생하고 할머니 낙태해요, 못해요? 못해요. 낙태 누구만 가능해요? 가임기 여성. 가임기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분포 통계표를 찾아보니까 1,300만에서 1,500만쯤 돼. 1,500만 여성이 한 해에 100만 건씩 낙태를 하면 몇 명당 한 명 걸로 낙태하는 거예요? 15명 정도에 하면 낙태를 한다는 얘기죠. 믿어지세요, 이거? 이거 잘 안 믿어지죠. 저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대학에서 수업하다가 보니까 여학생들 한 40명 놓고 수업을 하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리고 공대 애들, 남자애들 한 5, 60명 놓고 수업을 하면 자기 여친 낙태시킨 애 찾는 건 더 쉬워. 여친 한 3, 4명 있을 거 아니에요. 4학년쯤 될 때까지.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명, 15명당 한 명꼴로 낙태하고 있다는 게 터무니없는 통계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국내에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청소년들이 광고에 속아서 약을 사 먹었습니다. TJB 최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18살 정모 양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인터넷 광고만 믿고 낙태약을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가짜였습니다. 낙태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070이라고 그걸로 이제 전화하면 항상 보준다니까 이 적대가 아주 잘 됐어요. 가족들은 모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지난해 3월부터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의 회사를 차려놓고 인터넷에 광고 글이나 댓글을 통해 한 세트에 38만 원씩 모두 1억 원어치를 팔아넘겼습니다. 약을 산 3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은 미성년자, 15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 낙태약은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실제 복통이나 하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들 미디어가 중점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임신 낙태, 영아유기, 영아살해 증가는 분명히 관찰되는 사회병리 현상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주력해왔던 성교육은 뭐예요? 학교에서 무슨 성교육 받으셨어요? 기억나는 거. 뭐죠? 이거 받았잖아요. 피임교육. 콘돔과 피임약 교육에 주력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 피임 교육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해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성교육은 여기에만 주력해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피만능주의 사고에 빠진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교육이에요.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오시면 제가 이제 대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세요.